정상성의 덫, 중산층은 왜 스스로 감옥을 선택하는가 주목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평범함에 머무르게 만드는 신념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안락함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자유에 대한 열망을 대체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직 벌지도 못한 돈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안락함이라면 당신보다 더 똑똑한 누군가가 당신이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격으로 그 안락함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은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최신식 주방, 고급 차량, 할부로 구매한 휴가와 같은 부채 증가를 마치 발전의 이정표인 것처럼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 지출만 늘리고 재정적 여유를 줄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이웃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일을 그만두더라도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생활 수준이 소득 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높아진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우리를 사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리석 바닥에 쳇바퀴에 갇힌 채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열정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주 60시간씩 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시간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발전으로 착각하고 결국 지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재정 지식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쓰지 않는 절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빚은 사회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빚이라는 개념에 세뇌당해 왔지만 이성적인 사람에게 빚은 자발적인 노예 생활의 한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 기록을 마치 지능의 트로피처럼 자랑하지만 그것은 단지 대출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발급하는 선행 증명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대출을 통해 보상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당신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 기관을 위해 일하게끔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을 멈추고 미래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안락함은 성장의 조용한 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충분히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부가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장기적인 만족감보다 충동 구매로 얻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선호합니다. 월급이 오르고 저축을 늘리는 대신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마치 재정 상태를 가난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냉혹합니다. 오늘 안락함을 희생할 의지가 없다면 내일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이 인생 최고의 투자라는 통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그저 머리 위에 지붕만 있는 짐일 뿐이며 매달 세금, 유지 보수, 이자로 현금을 빨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집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유로운 삶을 30년 동안 은행 소유의 내 벽 안에 가두어 놓았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계약일 뿐입니다. 부동산 소유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는 가장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유일하게 쾌락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중산층 사람들이 겉모습 경쟁을 벌이며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소외될까 두려워 똑같은 휴대폰, 똑같은 차, 똑같은 옷을 삽니다. 진정한 분은 조용하고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지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세금과 같습니다. 투자는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종종 모든 트렌드를 놓치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과열된 분위기의 정점에서 매수합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눈속임일 뿐입니다. 진정한 돈은 충동적인 거래가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을 성격이 아니라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적인 스릴을 쫓다가 낭비하는 자본의 한 형태입니다. 무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금이며 눈에 보이지 않게 징수됩니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읽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복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무지는 사람들을 벼락부자 사기나 약탈적 대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입니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원리를 아는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의 돈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상태가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괜찮다는 것은 불평할 만큼은 없지만 독립적일 만큼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선택하지 않은 도시에 머물며 만족감을 주지 않는 일상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남들이 낭비하는 동안 검소하게 살고 사회적 인정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남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바로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보의 환상과 만들어진 욕구의 폭정 중산층의 가장 큰 실수는 소득 증가를 자유의 증가와 혼동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둘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재정적 자유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쾌락주의적 적응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급여가 오를 때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달리던 차는 낡아 보이고 집은 좁게 느껴지며 옷은 새로 얻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수준을 자동으로 높이면서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이점을 상쇄해 버립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재정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절제란 외과의사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학생 시절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야말로 자유로운 정신의 진정한 자본이지만 중산층은 매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 소파나 최첨단 텔레비전 같은 유형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지만 그것들을 사는 데 쓴 시간의 기회 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60시간씩 일해서 일요일에만 누릴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승자가 아니라 사치품으로 자신의 감옥을 꾸미는 노예일 뿐입니다. 진정한 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일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의 소비로 미래를 저당 잡는다는 것은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미리 파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율성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중산층의 정신에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세금처럼 작용하는 사회적 질투라는 병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구매가 실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과시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급 차량을 그 기술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사회적 관계망에 보여주기 위해 구매합니다. 이러한 외부 인정 욕구는 재산을 갉아먹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남들의 칭찬이 아닌 자기 통제에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굳이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입는 브랜드나 사는 동네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여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조용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 독립은 재정적 독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정신적 독립 없이는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위험을 듣기 좋은 이름으로 위장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타인의 돈을 가지고 무모하게 도박하는 행위를 레버리지라고 부르고 지출만 발생시키는 재화를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중산층은 복리 이자가 경제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용을 이용해 경험이나 내구재를 구매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현재의 자신에게 에너지를 이전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자본을 이용해 타인의 시간을 사들이는 반면 일반인은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 은행의 자본을 갚습니다. 고학력자인데도 신용카드의 기본 계산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무지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매달 할부로 자행되는 재정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냉혹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소비 결정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세금 또는 정부를 탓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중산층은 변명을 좋아하는데 변명을 통해 재정 상태는 악화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사람과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사회의 시선에서 괴짜처럼 보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같은 차를 몰고 값비싼 외식을 피하고 또래의 압력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는 꾸준한 저축과 깊이 이해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려집니다. 마법의 공식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고 시간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는 철저한 규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격의 주권과 유산의 건축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를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며 보내고 후반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희생하며 보냅니다. 더욱이 중산층은 허황된 존경을 쫓느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는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출이 저축 능력을 초과하면 상사, 은행, 고객의 승인에 의존하게 되어 정직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재정적 자유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입니다. 타인의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저 안락함을 쫓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간 어리석음의 롤라팔루자 효과는 중산층의 노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의 부족과 생물학적 허약함이 만납니다. 많은 이들이 값비싼 가구로 가득 찬 집을 가지고 70세에 이르지만 수십 년간의 지적 정체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그들은 이제는 쓸모없는 고철이 된 물건들에 투자했고,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원동력인 판단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버크셔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은 우리가 더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인내심이 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비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채 노년에 이른 사람은 삶의 기본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함이란 본능에 대한 이성의 승리여야 하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노년은 빚이나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후회의 단계일 뿐입니다. 투자자가 되는 것과 단순히 유행하는 종목을 모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산층은 투자를 비디오 게임이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오락거리처럼 여기고, 경쟁 우위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기회를 쫓아다닙니다. 진정한 유산을 남기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99%를 무시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혜는 앞으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인간 본성, 인센티브의 법칙, 그리고 정직성의 중요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덧없는 것에 집착하면 마음도 시장처럼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지적 정직성은 다음 대박을 쫓는 대신 지루하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의 일관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요구합니다. 사람이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신탁 기금이 아니라 합리성을 실천하는 모범입니다. 희생과 절제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의 파멸을 더욱 사치스럽게 키워주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복리의 법칙이나 근면 성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재산을 탕진한 이 세대 상속자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교훈은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비는 보상이 아니라 대가이며, 자유는 끊임없는 숙고의 삶을 살아온 대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고히 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뇌물을 받지 않는 냉혹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비합리적인 소비 결정, 불필요한 비, 그리고 의미 없는 오락에 낭비하는 모든 시간은 미래의 자유에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허영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를 위한 요새를 쌓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남의 소비 기계의 톱니바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우리가 논의한 명백한 함정들을 피한다면 성공은 여러분의 건전한 정신 상태의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리석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왕국의 열쇠를 건네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황금 3장의 가격을 놓고 다투기만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모니터링과 독립성 아키텍처 중산층이 배우려 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객이 아닌 조언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언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석에서 그들은 거의 임상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인센티브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원에게 새 차가 필요한지 묻거나 은행원에게 부채를 재융자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묻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의 혼란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명망 있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내 진정한 재정적 독립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필요를 분석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의 인센티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기업에 미소를 짓는 모든 금융 포식자의 완벽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주권을 행사하려면 스스로 필터가 되어 너무 편안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해결책은 체계적으로 불신해야 합니다. 사고의 역발상은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을 휩싸는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묻는 대신 어떤 행동들이 당신의 노년을 비참함과 후회로 이끌지 자문해 보세요. 답은 명확합니다.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건강을 소홀히 하고 배움을 멈추고 시기심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수도승처럼 절제하며 그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계발서에서 성공 공식을 찾으려 애쓰지만 성공이란 수십 년 동안 어리석은 행동을 체계적으로 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경기 변동에 따라 유지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빚 없이 실질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단순함이야말로 어떤 복잡한 월스트리트 전략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입니다. 삶이라는 시장에서 명성의 취약성과 강인한 인격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산층은 사회적 평판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특정 지역에 집을 사고 소속감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평판은 타인의 의견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자산인 반면 고인격은 스스로 소유하고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잃더라도 자제력과 판단력을 유지함으로써 다시 일어서지만 오로지 평판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시장의 환심이 식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이력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분은 거울을 보며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재정적 파멸의 생물학적 전조이며 중산층은 그것이 가장 선호하는 생태계입니다. 만족스러운 생활 수준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값싼 오락에 빠져 지적 죽음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경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안락해지는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술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러한 퇴보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끊임없는 학습과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읽고 법의학자처럼 냉철하게 자신의 실수를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전략이 지난 5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매 순간 변화하는 영역에서 낡은 지도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이를 잘 해냈다는 만족감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복리 이자는 돈뿐만 아니라 지혜와 습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불필요한 빚을 지는 작은 판단착오는 단순히 초기 지출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 자본이 창출했을 모든 수익을 잃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 내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중산층은
장기적인 축적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경시합니다. 그들은 잘 다듬어진 사고의 조용한 성장보다 반짝이는 물건이 주는 즉각적인 효과를 더 선호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적인 지적 자율성이어야 합니다. 즉, 그들의 생각이 텔레비전이나 이웃의 메아리가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과정의 결과물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진정으로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앙적 위험의 심리학과 투자자의 기질 중산층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성장을 가져오는 위험과 파멸을 초래하는 위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생존 우선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정적 결정으로 인해 파산할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면 아무리 잠재적 이익이 크더라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따라잡으려는 절박함 때문에 미래를 걸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 즉 차용 자금을 이용해 변동성이 큰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조정조차 개인적인 비극으로 바꿔놓는 독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가격이 폭락할 때 빚에 허덕이는 불안정함보다 세상이 공황에 빠질 때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진정한 위험 관리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험대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감정 자본은 모든 재무제표에서 가장 간과되는 자산이지만 최악의 순간에 매도할지 아니면 모두가 공황에 빠질 때 침착함을 유지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산층은 2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미한 일일 주가 변동에 대해 걱정하며 감정 자본을 소모합니다. 그들은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에 현혹되어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정신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고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시간별 주가 변동을 확인하는 대신 연간 재무 지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했다면 내일 주가 변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반응의 원칙이야말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과 매번 위기 이후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되는 투기꾼들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분산 투자의 환상이 종종 심각한 무지를 감추는 안전망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산층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뮤추얼 펀드나 주식 포트폴리오를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10개나 난 배에 구명보트가 10척이나 있어도 노를 저을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세계의 탁월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좌우되는 평범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과도한 분산 투자는 확신이 부족하고 사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의 도피처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야에 자본을 집중하고 변동성은 장기적인 수익성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이 시장 폭락기에 느끼는 시기심은 수십 년간 모아온 저축을 단 한순간의 공황 상태로 날려버릴 수 있는 병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시에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거나 시장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중산층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장은 자산에서 투자자로 돈을 옮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의존하는 투자 전략은 투자가 아니라 값비싼 인기 경쟁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신적인 냉철함이란 TV 속 전문가들의 눈에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본을 가진 괴짜가 되는 것은 무일푼의 팝 천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오만은 경제학에 대해 뭔가 배웠다고 착각하는 중산층을 위한 궁극적인 함정입니다. 그들은 금리, 지정학적 움직임, 선거 결과 등을 예측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 합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그들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강점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적 회복력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과 설령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데 기반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적인 겸손함이야말로 월스트리트의 예언가들이 현실에 의해 몰락할 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대저축의 윤리와 지적사기 방지 장치 이 분석에서 우리는 저축을 쾌락의 박탈이 아니라 정치적 저항이자 개인적 주권의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산층은 소비가 권리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모든 빚은 그들의 복종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축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축적된 자본을 갖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체스판 위에 교체 가능한 말이 아니라 거부권을 가진 플레이어가 됩니다. 체계적인 저축은 인플레이션과 쉬운 대출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희석시키려는 환경에 맞서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저항 방식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마십시오. 매달 당신의 자유를 확보한 후 남은 돈을 소비하십시오. 현명한 긴축은 약탈적인 시장의 화살에 상처 입지 않고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갑옷입니다. 지적 사기를 감지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중산층은 게으름이나 학력에 대한 지나친 존중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자산관리 업계의 상당 부분이 평범한 결과를 감추기 위해 불필요한 복잡성을 앞세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재무 상담사가 10살짜리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성은 숙련도의 결과물이며 불투명성은 사기꾼의 도피처입니다. 모든 투자 제안에 스키너 테스트를 적용해 보세요. 제안자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전문가 조언으로 위장한 부의 이전일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어떤 계량 경제 모델보다도 더 정직한 자신의 기본적인 판단력과 기초적인 산술 능력을 믿는 법을 배우십시오. 투자에서 밴드와gon 효과는 단순히 참여자 수에 따라 안전을 찾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중산층은 소셜미디어에서 암호화폐나 기술주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 안심하며 집단 지성이 실수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중이 생존에 있어서는 현명할지 몰라도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터무니없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합의에 따라 가장 높은 가격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환희의 외침과 공황의 절규를 무시할 수 있는 지적 고독을 길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투자 결정이 인터넷 포럼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된다면 이미 지적 자본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경쟁 우위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롤라팔루자 축제처럼 인지 편향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경영의 청렴성은 중산층이 너무 늦을 때까지 간과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성장세가 인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윤리적인 행적을 가진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는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고의적인 눈가림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세무당국이나 공급업체에 거짓말을 할 의향이 있다면 결국 투자자에게도 실제 이익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도덕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십 건의 파산을 막았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거래라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재앙적인 위험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 훌륭한 사업은 함정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 평범한 사업은 적어도 자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중산층이 기술에 지불하는 숨겨진 세금인 주의력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의력은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며 수많은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훔쳐 소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관련 없는 뉴스 기사를 이리저리 훑어보는데 허비한다면 정신적 자본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방해받지 않는 긴 시간 동안의 성찰과 깊이 있는 독서를 필요로 하는데 소셜미디어의 즉각적인 만족감은 일반인들에게서 이러한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처럼 시간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산만한 마음은 조종하기 쉽고 따라서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정신적인 명료함은 거품이 터지기 전에 알아채고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성의 주권과 자본의 운명, 최고의 형태의 부는 과소비를 정당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비이성적인 사람의 손에 든 자본은 파괴의 도구인 반면 분별력 있는 사람의 손에 든 자본은 질서와 발전을 위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산층은 종종 돈을 안락함을 사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타인이 자기 기만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봅니다. 만약 그들이 자원을 축적했다면 그들의 의무는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망상과 무분별한 소비에 점점 더 빠져드는 세상에서 합리성을 증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박애는 자신의 잘못된 재정적 결정으로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1세기의 생존은 차세대 혁신 기술을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생물학적 편향에 희생되지 않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디지털 환경이 시기심, 조급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산업적 수준으로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케팅에 대한 인지적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그리고 지금 당장 원한다고 설득하려 들겠지만 당신의 대응은 침착하고 신중하며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경쟁 우위는 이미 보편화된 정보 접근성이 아니라 분노하거나 열광하는 대중의 소음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논리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성공했을 때 자만심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10년 만에 오만함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스스로 산수 법칙을 무시하고 과시욕에 사로잡힌 것이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중산층은 종종 자신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미덕, 즉 검소함, 공부, 인내심을 잊고 부자들의 허세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심의 궁극적인 함정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1만 달러를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1천만 달러를 가졌을 때도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복리 효과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그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자만심을 극복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부자들이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모습과는 달리 잘못된 선택으로 매일같이 패배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물건들이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가 되었을 때 무엇이 남을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 분석에서 저는 그들에게 인격적 자산에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뢰성,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정직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만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중산층은 자동차의 중고 가격에 집착하지만 독서를 멈추고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때 자신의 지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간과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자신의 어리석음과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판단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자유를 지키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시장의 흐름이나 이웃의 의견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합리성의 길은 외롭고 때로는 지루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재정적 독립은 그 전제 조건이지만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산층이라는 황금 세 장을 해부하여 여러분이 다치기 전에 그 속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재정적 기적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값싼 장신구에 팔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율성을 설계하십시오. 자신의 전문 분야는 좁게 유지하고 호기심은 넓게 가지십시오. 현실은 언제나 환상을 이깁니다. 시장이 최종 대가를 제시할 때 여러분은 현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솔직함의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명확한 사고력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십시오.